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흐름 유지는 하고 있지만 느끼는, 체감하는 시장의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고르고 있는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선주를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물 시장에서는 썩인데 선물에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무슨 일인가요, 이사님?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는 좀 흐름이 좀 약한 모습이었지만 다우 증시가 4만 돌파를 했었던 거, 그리고 또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일본 증시가 조금 윗골이 다는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1%대 상승이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외국인이 좀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1조 원 넘는 그런 매수는 아니고 네. 또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좀 어느 때보다 좀 뒷받침돼야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또 이번 주도 매주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해요. 그 한 4월 말부터의 박스권 하단도 오늘로서 이제 저점이 또 깨지는, 그러면은 외국인이 좀 코스피에서만이라도 좀 뭔가 좀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 현물에서는 사는구나. 그럼 한국 시장을 좀 사나? 좀 이렇게 투심을 잡아줄 텐데 네. 외국인의 현물은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또 하락 종목 수도 더 많고 지수 상승하지만,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시장의 체감은 별로 썩 좋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시 13분을 기점으로 아쉽게도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급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또 어떤 업종을 픽하고 있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하고 있는 업종부터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동일하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전기, 전선, 금융, 미용, 의료기기 쭉 봤을 때 저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특정 섹터를 산다는 느낌보다는 좀 종목 위주로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에 오늘 그들이 담는 섹터의 특징은 좀 어떤가요? 외국인과 기관으로 좀 나눠서 좀 네.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외국인 반도체 사고 있지만 기관도 좀 사고 있고 그런 네. 부분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인데, 외국인이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해운 쪽이랑 또 제약바이오를 사고 있어요. 네. 근데 좀 일부 종목에 좀 국한됐기 때문에 좀 섹터로도 잡힌 부분인데, 해운은 이제 지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 해운 운임 상승 이슈도 있다는 거, 그러면은 좀 뭔가 이벤트가 있고 실적이 좀 그런 부분이 공통적인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이번 주에 그 아스코 이제 23일 날 또 초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6월 초에 또 미국 임상 종양학회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실적과 좀 이벤트가 있는 섹터를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외국인 좀 이슈 특징이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선, 금융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징적으로. 네.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전기 전선. 네, 그래서 특히 LS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네, 앵커님이 질문 주신 것도 보니까 그쪽이 좀 있는 상황인데, 네. 미래 AI 전력 수요가 예상한 것보다 10배, 20배나 될 거라는 그런 뉴스도 최근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최근에 시장이 좀 큰 모멘텀이 없는데, 그러니까 가는 종목으로, 가는 섹터로 좀 이렇게 몰리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보험 이렇게 금융지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제 여러 이제 기업인들과 또 뉴욕 IR 세일즈 나섰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에 기관이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섹터 중에 전기전선 안 담으신 분들이 가장 배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종목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해운 쪽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HM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HMM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가와 실적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저희가 지금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오늘 좀 윗꼬리도 달고 있고, 최근에 좀 상승했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건 긍정적인 것 같은데, 네.
저라면은 여기서 좀 매수를 하기,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겠지만, 뭐 2분기 실적이나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해운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좀 뭐 비중을 늘린다거나 그런 거는 좀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뭐 트레이딩 관점은 괜찮다라는 그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요게 지금 뭐 지정학적 이슈도 뭐 끝은 없고, 근데 요게 5월 달에 좀 해운이 그 성수기 정통적으로 성수기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해운 운임 가격도 좀 상승했지만 그걸 떠나서도 정통적으로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좀 올라올 수 있는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놓고 뭐 하반기까지 좀 감안해서 좀 전략을 짜본다고 하면 팬데믹 시기에 선박이 많이 발주가 됐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선박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선박 공급량이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운운임 가격도 좀 하반기에는 좀 주춤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좀 5월 달에 성수기 그러면 좀 올라올 때 그래 좀 뭐 고점에서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매도하고 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하반기에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 상승에 흥분하지 말고 네.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이익 실현을 하면서 네. 그런 트레이딩.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수하는 삼성중공업을 조선주 내서 이제 볼 텐데 앞서서 제가 투자타임에서 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좋은 평가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신고가 찍고 살짝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어때요? 좀 매매하기에 괜찮은 구간일까요? 조선주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조정이 나오더라도 21선은 꼭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 또 벌써 이제 2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수주도 좋으니까 그래 좀 조정 나올 때 사야지 생각할 수 있는데 1분기 어닝 시즌이 끝난 게 그냥 최근입니다, 최근. 네네. 그러면 2분기 어닝 시즌, 2분기 실적 좋아? 그래, 2분기 어닝 시즌에 주목받을 거야. 2분기 어닝 시즌은요, 7월 달이에요, 7월 달. 다음 달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시장도 좀 주춤할 수 있고,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을 1분기 어닝 시즌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산다는 거. 네,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도 한 1,500원에서 11,000원은 좀 강한 돌파, 손바뀜도 좀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HMM도 좀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삼성중공업조차도 지금 구간은 그래 사서 2분기 실적 좋으니까 그럼 앞으로 한 달 이상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뭐 21선 깨질지 안 깨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쉽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정확히 일주일 전에 국내 또 산업연구원에서 그 조선산업의 그 생태계 종합 경쟁력,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 1위라는 그런 것도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선주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기대감은 일단 선반영 됐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이익을 실현할 단계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뭐 우리가 한 달 동안 들고 가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또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네네. 롱텀으로 봤을 때 혹시나 조선주 내에서 뭐 외국인과 기관이 굳이 사지 않는 종목이더라도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뭐 굳이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있긴 최근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이런 거 좀 감안해서 그냥 말씀을 삼성중공업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삼성중공업 좀 매매는 진짜 쉽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쉽지 네. 않습니다. 매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좀 파동을 좀 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작은 기업 중에 좀 하나를 골라왔는데 KPF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좀 이제 뭐 소개된 부분이 있어서 좀 뭐 이렇게 한 6, 7% 뭐 급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은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21억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4% 증가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서 올해 크게 증가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한 해 연간 영업이익이 무려
473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다 보니 뭐 이와 같은 뭐 소개 리포트가 없어도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조금 뭐 부각받은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회사는 이게 뭐 차 부품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이제 볼트 너트류 또 이제 뭐 자동차용 단조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데, 중요한 거는 똘똘한 자회사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부각받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 TMC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21년에 그 모회사로부터 인수를 했는데 이쪽이 이제 선박용 케이블에서 이제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이 좋아지면 자연스레 시장에서 업계 1위다 보니까 이제 수치로도 찍힐 수 있는 회사인데 이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커져서 수익성,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회사가 TSMC가 회사 내에서 뭐 이렇게 매출이나 영업단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좀 최근에 좀 단기 급등은 했지만 조정 시에 좀 매수해 본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을 한번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매매하기 어려운 조선주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 한번 우리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KPF에 대한 종목 얘기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뭐 HMM도 있고 고려아연도 있고 LS 일렉트릭도 있고 좀 다양한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따라 살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이사님? 따라 산다는 것 참, 그래서 현 주가, 고려아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 주가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눌릴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1분기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매출은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 본업에서 성장해서 한 26.6% 증가했고, 환율 상승도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 달러로 결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뭐 다트에 들어가 보시지 않아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금속 가격이 이제 상승하면은 자연스레 회사가 좋아집니다. 뭐 금, 뭐 이제 은, 뭐 아연, 그래서 연까지. 그래서 이쪽이 또 제조 판매 또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참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또 이제 영풍의 지분 매입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풍에서는 지금 현재 고려아연을 약 한 33%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때는 이쪽에 뭐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 또 쟁탈전으로 뭐 영풍 정밀까지도 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플러스 알파 주가 상승 모멘텀도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바닥권을 탈피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면은 최근의 저점은 어느 때보다 신뢰를 좀 가져볼 만한데, 최근에 뭐 외국인도 사지만 특히 기관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찍은 저점은 중장기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보세요, 그러면은 주가 상승은?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뭐 60만 원 좀 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48만 7,5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여기에 영풍의 지분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있는 오늘 고려아연을 토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시선주, 오늘은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